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돌직구쇼의 강력반,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 튕겨나온 차량이 상가 건물을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상점 직원들이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유리 파편이 매장을 뒤덮고 충격을 받은 여직원은 엎드린 채 한참을 꼼짝도 안 합니다. 구겨진 창틀 사이로 보이는 건 자동차 바퀴. 상점을 덮친 건 SUV 차량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SUV가 바닥에서 뜬 채로 화단을 가로질러 상가로 돌진합니다. 급히 몸을 피한 행인들이 차량이 충돌한 쪽을 바라봅니다. 손님한테도 차가 날랐어요. 나르는 거 봤어요. 너무 놀래서 그랬다니까요. SUV 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SUV 운전자와 상점 안에 있던 4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직원분들 괜찮으신지 또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팔에 피도 흘리시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UV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차선에 들어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사건들의 단서를 쫓아보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강력반에 저와 함께 이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해줄 한 명의 탐정. 강력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강함을 갖고 있는 정익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자, 뒤에 오늘 강력 사건의 이 단서들이 담겨있는 상황판을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겁니다. 영화 촬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한 승용차가 순찰자 여러 대에 포위되어 있는 이 장면이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거두절미! 영상부터 입수됐는데 함께 보실까요? 어제 오전 경기 안산시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는 차량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역주행 중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따라붙자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렸고요. 추격을 따돌리려다 이렇게 순찰차 8대에 겹겹이 포위된 뒤에 그제서야 멈춰섭니다. 이 운전자 누굴까요? 경찰관이 끌어냈는데 여성 운전자입니다. 50대 여성 운전자가 끌려 나옵니다. 야, 저는 무슨 강력 범죄자나 공개 수배된 강력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요. 50대 여성 운전자. 이 차량 무려 40분 동안 이렇게 아찔한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면요. 새벽 3시 50분 갓길 주차 운전자 배회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1시간 40분 동안 배회하던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차 이동 과정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역주행도 하고 순찰차와 추격전, 도심 추격전을 펼쳐서 순찰차 8대에 포위된 채 그제서야 이 추격전이 멈춘 건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여러 사건 많이 해보셨지만 이거 저는 무슨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았고 영화 촬영이 아니면 강력 무슨 공개 수배 범죄자를 쫓는 줄 알았는데 그냥 50대 여성 운전자예요. 네네. 요즘 해가 길어졌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 새벽 6시예요. 예. 해가 길어져가지고 그렇지 새벽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은 아까 잠깐 그래프에 나왔지만 3시 반에 어떤 여성분이 그냥 나와가지고 차 옆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3시 반이면 완전 새벽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50대 여성이니까 남편분을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남편하고 전화를 했고 예. 남편이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대요. 남편도 있는 여성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차가 갓길에 있었는데 갓길 말고 좀 안쪽으로 주차장으로 좀 이동을 해달라 그렇게 경찰이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저 여성분이 차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역주행하면서 순찰차도 받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순찰차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지가 되고 그러면서 검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 여성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펼쳤을까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난폭 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요. 음주 검사는 음성이었어요. 약물 검사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자해 시도도 있었다. 정신병력은 없지만 진정되면 약물 검사 결과도 좀 나오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여성이 왜 이러는지 미제 사건인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의 지금 단서도 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도 입수됐는데요.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4월 26일 대전의 한 도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린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경찰관이 다가가려 하자 도주합니다. 급기야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마구주행합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요즘? 학교를 빠져나오자 도로에 꼼짝없이 갇힙니다. 이때 경찰관들이 재빠르게 출동해서 검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 건장한 최고의 운전자가 나와서 나 격투기 선수야. 반항하려는 순간 이 격투기 선수 무기력하게 경찰관에게 제압됩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제압한 김창현 경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주로가 막힌 다음에 운전자 하차 요구했는데 계속 욕설만 하면서 이제 하차를 무시했거든요. 경찰관을 밀치면서 때리려고 이제 폭행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가서 넘어뜨려 제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격투기를 했었다. 내가 격투기를 한 사람이니까 너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한 판 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격투기 선수였던 것 같은데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라 이렇게 경찰에게 반항도 한 거고 학교 간에 막 질주를 한 거군요. 저 모습 보고요. 전 뭐가 생각이 나느냐. 예. 속담이 생각났는데요. 어떤 속담이요? 술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술 앞엔 장사 없다. 술 앞에는 격투기 그 선수도 필요가 없구나. 그럼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건 폐가망신의 지름길인데 그런데 만약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경찰에 적발되면요. 그냥 순순하게 처벌받는 게 그게 그나마 자신의 피해와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저렇게 음주운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죄가 훨씬 더 커집니다. 예.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도 그래가지고 일을 훨씬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 격투기 운전사도 그 격투기 선수도 저렇게 해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경찰이나 이런 분들 다쳤으면 치상까지 붙으면 굉장히 일이 심각해질 뻔했고 이미 또 심각해졌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체포됐습니다. 자, 미국 덴버 고속도로에서요. 한국 소방관들이 구조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도 앞으로 좀 해줘. 기도 앞으로. 에어브레스. 에어웨이. 목에 상처가 너무 심해. 한밤의 구조작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밤 10시 50분 덴버 고속도로 차량 충돌에 전복사고가 났고요. 한국 소방관들 911에 신고했습니다.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고요. 현지 구조대가 13분 만에 도착해서 인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소방관들을 향한 미국에서의 어떤 극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들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우리 한국 소방관들의 이 활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소방관들이 미국 현지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하게 본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평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보여준 사건 아닌가 싶은데 덴버는 콜로라도주의 주도거든요. 그렇군요. 그 콜로라도 주에서 어떤 훈련 과정이 있어서 연수를 간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밤 10시 50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끼리 충돌을 했는데 한 대가 전복이 됐대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밤 늦게 훈련 연수 과정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한국 소방관들이 딱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우리 소방관이 거기 있었으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갓길에 예. 딱 차를 세우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임무를 분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사람 끌어내야지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911 911에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저런 사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차 사고거든요. 그래서 교통 통제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차 유리창 깨고 그 피해자들 그 구조해가지고 CPR도 하고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소방당국에서 보기에도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그러한 그 구조였다. 이렇게 극찬을 갖다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사건 상황판에 두 번째 단서도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남녀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왜요? 함께 보시죠. 자,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걸그룹 소속의 멤버가 논란입니다. 길거리에서 백허그를 한 채 걷는 모습, 다정하게 차를 타는 모습, 포옹을 진하게 하고도 못내 아쉬운 듯 손을 잡는 이 영상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는 아이와 아내가 있는 남성, 그리고 걸그룹 멤버와 불륜이 의심되는 장면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녀 2명을 둔 유부남,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던 소속사의 대표, 그리고 걸그룹의 멤버와 부적절한 모습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기획사 대표는 퇴사했고 걸그룹 멤버는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합니다. 정치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찍혔고 공개가 되네요, 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다음에 저 대표가 제가 찾아보니까 40대예요. 40대고 유부남이고. 젊은 유부남. 그다음에 이제 걸그룹 그 멤버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20세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냥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유부남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40대 대표가 왜 유명하냐? 저분이 그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이고 그다음에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좀 해달라. 유명한 개그맨이 이거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개그 관련해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전을 한 거예요. 기획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40대 대표였는데 그런데 자식까지 있고 와이프도 있는 그런 분이 젊은 그냥 20대 초반에 그러한 그 아이돌 걸그룹 멤버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리 봐도 저거는 좀 용납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속사 대표도 그만두고 그다음 걸그룹 멤버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의 끝이 너무나도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았군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세 번째 사건 단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단서는 부부 모임 중 살해.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사건, 강력 사건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부부 동반 모임 중 아들 체포와 관련된 말다툼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공격했고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찌른 적이 없고 흉기가 왜 꽂혔는지 의문이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변호사님. 그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40대 남편의 50대 그 와이프니까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한 18년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둘 사이에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부부싸움은 집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부부는 부부싸움을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에 대해서 체벌을 해야 된다. 이 사안 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툰 모양이에요. 그런데 둘만 있을 때 다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다퉜으니까. 목격자도 확보가 됐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 엄마 잠깐만 좀 저기 딴 데 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갖다 피해 주기까지 했었는데 그 엄마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는데 저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남편이 흉기를 들고 그 와이프를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꽤 정신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죽어 있고 그다음에 흉기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징역 20년 받았고 그렇군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강력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